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6차 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영내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적으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민족의 공멸만을 야기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체의 도발 계획과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 당국 또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의연한 자세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한 것처럼 차원을 달리하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적 도발 의지를 원천봉쇄하며 종국에는 대화와 협상 외에 남은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북핵 도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더욱더 강화, 공고히 하겠습니다. 야당 역시 안보 위기를 정부 흔들기로 활용할 생각을 접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인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차분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에 큰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선제적인 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을 과감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 모레 이틀 일정으로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등 6자 회담 당사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방러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허 위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정당 노래를 부르는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어제 국회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불참했습니다. 또한 정작 있어야 할 국회 본회의장을 내팽개치고 대검 항의 방문을 가서 검찰총장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북한 핵실험 도발로 북한을 규탄해야 할 때 적법 절차를 수행 중인 검찰총장을 불러내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김장겸 MBC 사장 지킴이 활동이 안보 지킴이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안보정당, 보수정당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이 생떼 보이콧, 국회 패싱을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힘을 합쳐서 안보 관련 정부 기조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게 촉구한 것도 안보 상황이 시급할 때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점증하는 안보 위기 속에서 헌법기관의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나머지 야당의 갈짓자 행보에 여야가 약속한 김희수 헌재소장 임준환 표결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현재의 엄중한 안보 위기, 민생 위기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생떼를 받아줄 상황이 아닙니다. 신랑이 버릴 시간도 없습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더욱이 김장겸 사장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보이콧 핑계도 사라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즉각 국회로 복귀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안보 대응 무력화, 정기국회 방해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폐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덧붙여 김장겸 MBC 사장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무너뜨리고 국회마저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서 국회에게 먼저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 수장이
적법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지난 4일간 무엇을 했는지, 혹은 혹시 구명활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거인멸, 시나리오 공모 등은 아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점도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그건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언론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은 대단한 편향적 언론관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을 다 잊어먹고 다 까먹고 말 바꾸기를 너무 쉽게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을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는 좌편향, 우편향, 마치 언론을 정파의 전위대로 보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날치기한 미디어법도 이제 사실상 보수 정권을 위한 편향적 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최근에 자기 고백했습니다. 판례를 하나. 홍준표 대표는 MB 정부 시절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해 보시면은 KBS 사장 같은 경우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다음 절차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공영방송 사장의 체포를 공공연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야당 대표가 되자 MBC 김장겸 사장의 엄연한 범법 행위에 대해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 특별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사법사상 없을 것, 검찰권 남용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사례는 지난해 올해 합쳐서 2,331건이고 구속영장은 45건에 달합니다. 이건 전재수 의원이 이미 팩트체크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팩트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으로 오로지 MBC 김장겸 사장 구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공으로서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만을 남기는 제1야당 대표의 편협한 언론관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공무원 주머니 과도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증원이라기보다는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혼을 보충하는 충원이 맞는 표현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 공무원 1만 5천 명의 내역을 보면 파출소 지구대 순찰 인력 중심 경찰 3,500명, 그러니까 파출소 지구대의 순찰 도는 경찰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 질병검역, 건설이나 화학에 있어서 안전 분야
또 세관 출입국 관리 6,800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장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도 소방, 사회복지, 특수 또는 비교과 교원 등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이들 현장 공무원이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치안, 안전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정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17,000명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SOC 예산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로, 철도 등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는 연장 12, 국도는 2위, 철도는 6위로 SOC 총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SOC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 SOC 예산의 지출 효과는 하락하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SOC 예산과 보건, 교육 예산의 지출 승수가 동일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기계에 의존하는, 장비에 의존하는 대형 토목사업보다는 사회 서비스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교부금 13% 인상으로 지자체의 SOC 재원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주택건설, 도시재생 등으로 지역의 작은 건설업체들에는 오히려 수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와 철도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예산이고 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고 민생 그리고 생활 안전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추미애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검찰, 재벌, 언론 등 사회대결,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계란, 미세먼지, 가습기 등 생활안전 문제 개선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소득, 노동, 기업, 지역,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주요 과제로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대로 범정부 차원의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양극화 해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 상임위에 나눠져 있는 양극화 해소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한편 양극화 평가 지수 개발과 양극화 해소위원회 구성을 청와대, 정부 당국과 논의할 것입니다. 예,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한미 FTA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 하고 한미 FTA 폐기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이타이저 USTR 대표가 백악관에서 한미 FTA 폐기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서 공개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9월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한국의 한미 FTA 폐기와 관련된 전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한미 FTA는 양국 간의 통상무역을 증대해 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한미 양국에서 일자리를 없애고 양극화를 높이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미 통상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참모들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고 UFL을 비롯한 미국 제조업체들 여러 업계에서
한미 FTA 폐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당시에 이 나프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프타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미 FTA를 고리로 해서 나프타에 대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 폐기 통보 이후에도 약 180일 동안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 개정 협상에 대해서 우리 한미 양국은 통상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한미 FTA와 한미 동맹을 섞어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류입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한미 FTA는 한미 FTA입니다. 당당하게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FTA와 관련돼서 일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 시에 도리어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코 한미 FTA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조항은 상호간에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강조드리면서 양국의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한미 양국 당국에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지금 우리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우리 추미애 당대표 연설에서 양극화해소 문제가 매우 강조됐습니다. 양극화해소와 관련돼서 추 대표님께서 언급했던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가 무엇인가? 미국 사회에서의 책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불평등의 대가는 이 책의 번역은 거대한 불평등을 해석을 했지만 그레이트 디바이드, 실제로 얘기해서 거대한 분열입니다. 미국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멜팅팟이라고 해서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흡수되어 있는 것을 미국 사회의 장점이었고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사회를 떠받쳐왔던 그 사상적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통합이 깨지고 있고 아메리칸 드림,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라는 신화가 깨져나간 것이 미국의 혼란, 분열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핵심은 양극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큰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더 이상 낙수 이론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유일호 부총리도 낙수 이론은 더 이상 한국 정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불평등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성장을 저해하고 거대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성장의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질과 그 성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제 추미애 대표께서 여러 번 강조했던 지대에 대한 문제였죠. 지대에 대한 소득, 이 지대는 단순히 토지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즉 임금 소득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그 소득에 대해서 이런 그 임금 외 소득이 임금 소득을 초과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국가가 성장하면서 국민도 같이 복리가 증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성장과 국민의 부가 같이 병행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제 불평등의 대가가 거대한 사회적 분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의 부의 득점을 깨트려야 됩니다. 일부 보수 야당에서 이것을 또다시 편가르기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급 투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의 거대한 균열을 바로잡고 다시 통합의 원동력,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자는 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2018년 예산은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야당과 우리 사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교정해야 될 게 있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G20과 가운데 아까 제가 이제 도로나 철도 등 SOC 관련해서 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교정해 드립니다.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는 연장 1위이고요. 아까 12위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위이고 국도는 2위고 철도는 6위로 이미 SOC 총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말씀을 정정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용 부대표의 현황 발언입니다. 마이크 넘겨지는
국민들마저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서 국회에 먼저 사죄라고 표현했는데 국민께 먼저 사죄를 잘못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하시죠. 저는 자유한국당 권선동 법사위원장의 비서관 출신 김씨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건설 중이었던 워터파크 수질 환경 분야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권현의 비서관 출신 김씨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현의 비서관은 채용 공고상 환경 분야 5년 이상의 자격 조건에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됐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에 응시한 사람은 총 33명이었으나 권의원의 비서관은 자격 미달에도 1등으로 금갑해 채용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상에는 권의원의 비서관이 당시 최용직 전 강원랜드 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직접 인사청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석연치 않습니다. 강원랜드 사장이 직접 나서서 김 비서관의 채용을 직접 지시하고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우겨넣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윗선의 인사청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도 윗선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의문 때문인지 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해 사실상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의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대해 권선동 위원장이 부당한 압력과 청탁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폐기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북한 미사일과 핵무역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교착 상태인 나프타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최고 유감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경제는 경제다라는 미국 측의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FTA 현안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한미 FTA 폐기를 통보할 것인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는 한미 FTA 폐기도 고려해야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실제 폐기 통보 확정까지 180여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거친 협상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한미 FTA 폐기 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공산품 양측 모두 수출을 모두 감소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감소폭이 더 커서 한미의 연간 대미 무역 수출자가 약 2.6억 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폐기 시 양국은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최이국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미국의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열어두고 국익에 부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당당하고 의롭게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와 피해 최소화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